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이번 주에 보았던 9월 모의평가 미적분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역시 차관점이나 접근법, 주의할 점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극한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기본 공식을 적용하는 방향, 미분하는 방향,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도 있겠네요. 답은 간단히 구해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적분 문제인데 역시 간단히 방향이 보입니다. 지수 함수 속에 들어있는 사인 함수를 치환하면서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금방 변환할 수 있고 역시 계산도 간단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극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역유리화를 하고요. 최고창을 찾아 비교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n제곱, 그러니까 2n제곱에 해당하니까 1차 항으로부터 b의 값을 바로 알 수 있네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값이 6이라는 것으로부터 a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는 9가 얻어지고요. 따라서 정답은 8입니다. 26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간단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직선의 방정식도 쉽게 구해져서 적분으로 간단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역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4 빼기 3로그 3이 얻어진다네요.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차관점은 2가 되는 값, 그러니까 x는 1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x는 1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이 1, 그러니까 그 역함수인 g에 대해서도 g1은 1이겠군요. 그렇다면 역함수의 성질로부터 이제 쉽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x는 1에서 이것을 미분하면 그런데 이 값은 역함수의 성질로부터 g'1의 역수인 거죠. 따라서 이 식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2를 바로 구할 수 있겠고요. 양수 조건으로부터 f'2는 1이 얻어지는군요. 결론도 쉽게 얻어지겠죠? 한편 좀 더 단순하게는 역함수의 정의를 곧바로 사용하여 이 관계식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식을 미분하고 역시 1을 대입해 가면서 결론에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계산한 결과 4분의 5가 얻어집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28번이네요. 3차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g'0 곱하기 g0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식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고 미분합니다. 삼각함수의 성질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파이일 때 어떤가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핵심인 듯 하네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좀 힘든 길을 거쳤어야 될 것 같고요. 파이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사인이 0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반드시 0입니다. 따라서 f'파이의 값이 0. 그렇다면 상당히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fx는 이와 같은 꼴이다 하는 것으로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찾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래프의 성질을 사용해야 할 듯 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성질에 착안하고 아마도 이 함수는 x 빼기 탄젠트 x라는 함수 gx를 상정하여 합성함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 gx를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긴 하네요.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g의 그래프를 조금 더 볼까요? x 빼기 탄젠트 x, y는 x의 그래프를 조금 눕혀서 그린 상태고요. x 빼기 탄젠트 x를 상상하면 x 빼기 탄젠트 x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정도로 그려질 듯 합니다. 역함수는 이와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함수의 합성함수가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gx는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한다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차 함수 fx는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가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3차 함수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도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차의 개수는 양수여야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gx의 역함수 자체는 수직 접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만 gx가 미분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미분 가능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조건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미분하는 식으로부터 간단하게 얻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한 분들이라면 조건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찾아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sin g파이가 0이니까 g파이의 값은 n파이 꼴이죠. 여기에 대입하면 f파이가 바로 n파이 꼴입니다. b는 n파이 꼴인데 g파이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이 경우로부터는 파이, 이 경우로부터는 2파이, 단 두 경우만 가능하군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f0은 0이다 를 적용하면 3차의 개수까지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제거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였어야 하니까요. 그것을 정리하여 이것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또 한 고비가 있죠. g0의 값이나 g'0의 값은 정확히 구할 수는 없는 값들입니다. 관계식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f0은 0으로부터 이 관계식이 얻어지고 미분을 하여 0을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니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은 문제인 듯 한데요. 접근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수인 항이 딱 3개고 이 세 항의 곱은 216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연속한 세 항이다. 등비 중항이기 때문에 부호를 잠깐 무시하고 보면 가운데 있는 항은 6. 그렇다면 경우가 C를 생각하여 1, 2, 3, 4, 5인 경우가 있을 테니까 36이고요. 4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그리고 나서 짜맞추면 됩니다. 이제 부호를 붙이고요. 첫 두 항의 합은 10보다 작다. 정수인 항의 개수는 이들 이외에는 없다. 여기에서는 부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이 되는데 조건이 맞지가 않고요. 항을 늘려간다면 정수가 또 등장하여 맞지가 않네요. 이 경우도 역시 부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적당히 없고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그 앞에 적어도 하나의 항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곤란하죠. 이렇게 붙였을 때 역시 곤란합니다. 첫째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붙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앞에 적어도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손쉽게 찾을 수 있죠? 이 경우로부터 답이 간단히 계산되네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964 정도겠다 라고 떠올렸다고 하면 거의 거저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하면 의외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정수가 아닌 항들이 있고 정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건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언뜻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A가 정수가 되는 첫 번째 항, 공비는 기하 분수로 R분의 S라고 하면 그리고 몇 개의 항인가를 지나서 두 번째 정수 B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R분의 S를 기하분수로 놓고 시작하면 R의 T제곱이 A로부터 모두 약분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A가 R의 T제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중간에 정수가 계속 나타났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수항들이 연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면 완벽한 풀이를 얻어낼 수 있으셨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찝찝한 상태로 풀이가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마지막 30번입니다. 의외로 쉬워서 28번, 29번을 쉽게 지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라고 느끼셨죠? fx식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고요. 미분꼴이 얻어지네요. 이것만 발견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입니다. 이것을 gx라고 하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이것이 바로 gx고요. 이걸 적분한 것이 바로 라지 gx. 이로부터 g1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결국 g2의 값이 구해집니다. 이런 정도의 적분은 많이 보는 거죠. 기출로 많이 나와 있던 형태네요. 부분 적분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라는 것이고요. 이제 계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번 모의고사 미적분 해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겠고 특히 너무 처음부터 꼼꼼하게 과정을 완성한다기보다는 가능한 상황들을 찾아가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합리화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미적분 해설이었습니다.